자, 18페이지 10번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 어떤 이제 프린트가 있죠. 자, 일단 먼저 추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송과 연결을 시키자 그랬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당사자가 뭔가를 주장하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증명이란 건 법관이 그 사실을 믿어주는 게 증명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없을 때 증명이 어렵겠죠. 이 증명 곤란을 구제하는 제도가 바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사실이 추정된다라는 말이 나면 이건 소송에서 증명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등기에 그런 추정력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갑이 있고 소유자가 을로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갑을이 다투고 있더라. 갑이 이렇게 나는 판 적이 없다 등기를 말소해라. 을은 무슨 개소리냐 내가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증거가 있다면 괜찮은데 없다면 이 등기의 추정력을 부여해서 갑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을이 현재 소유자다라고 인정을 일단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갑으로부터 매매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을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니까 판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서 이 추정을 깨야 되는 이런 소송 구조를 만든단 말이에요. 추정력이라는 게. 등기에 그런 추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저당권자가 병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을병이 또 싸우고 앉아 있어요. 뭐라고 싸우냐? 을은 병에게 돈을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을 말소해라. 병은 아직 돈 다 못 받았다. 말소 못 시키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증거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저당권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추정력을 부여하겠다. 병은 현재 저당권자고 받을 돈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버리겠다. 이런 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힘, 이게 추정력이에요. 먼저 두 가지. 첫째,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거. 표제부하고 가등기. 이건 추정력 인정 안 된다. 표제부엔 추정력 인정 안 해주고 가등기도 추정력 인정 안 해준다. 두 번째로 이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이다. 무슨 추정이다?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법률상 추정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한 다음에 추정력의 범위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 물적 범위는 등기되어 있는 내용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원인 추정되고 권리 추정되고 저당권은 채권까지도 추정이 되고 이렇게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사항. 이게 물적 추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있었다. 그러면 허가도 받았다. 농지가 만약에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다. 이런 등급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 다시 말해서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죠. 거기까지 추정력을 인정을 해버려요. 판례가. 그러니까 물적 범위가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추정하는 걸 물적 범위라고 하는데 그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더 나아가서 등기 신청서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확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적 범위고요. 인적 범위는 누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등기 명의인 주장할 수 있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으면 얘가 소유자다라고 얘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주장할 수 있냐? 등기 명의인, 제3자.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냐? 제3자, 전 등기 명의인. 누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이걸 추정력의 복멸 이렇게 부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깨진다 그랬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서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깨져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판례가 하나 있어요. 등기 명의인이 얘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원인과 다른 사실을 주장. 을이 나는 갑으로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증여받았다라고 을이 주장.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돼. 그것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게 깨지려면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 의해서 반대 사실이 증명이 돼야 깨지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등기 명인이 스스로 매매와 같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외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걸 주장했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대 사실 주장자에 의해서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니까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깨지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변동 추정력은 없어요. 보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예?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의 추정력은 없고 보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고 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보존이 되어 있다. 이런 추정력만 인정이 돼요. 근데 이 추정력이 언제 깨지느냐?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 취득자가 다르다.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거죠. 그럼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을이고 그 토지에 대해서 사정받은 자가 갑이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원시 취득자예요.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그럼 추정력 깨진다.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을인데 신축자가 따로 있다. 그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자가 다르죠? 그럼 이건 추정력 깨진다. 이렇게 깨진다. 그런데 이렇게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법상 보존 등기고 무슨 특별조치법상 등기 이거는 보다 강한 추정력이 있다. 그 말은 특별조치법상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취득자가 다르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강한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거 요거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말소 등기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게 말소가 됐어요. 추정력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말소 등기 등기예요 아니에요? 말소 등기 등기 종류예요 아니에요? 아니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 종류 공부 안 하셨어요? 말소 등기 등기 종류예요 아니에요? 등기 종류죠. 등기예요 이것도.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까 표제부 등기하고 가등기에만 추정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소 등기는 추정력 무슨 추정력? 권리소멸. 무슨 추정력?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있지요. 말소 등기는. 그 등기가 말소됐다는 건 권리가 소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정력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진다 그랬어요. 얘가 증명했어요. 불법 말소 사실. 그럼 이 추정력 깨지겠죠? 추정력 깨져요. 그래서 말소 등기가 불법한 원인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깨진다. 따라서 그 권리는 소멸한 게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권리는 소멸한 게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됐습니다. 요 정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정력. 10번 봅니다. 예. 1번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절차적법 추정된다. 추정되지요. 예? 절차적법 추정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2번 등기 명인 을은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되지요. 전 등기 명인한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3번 불법 말소 됐다. 그러면 그 권리자는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 회복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되지요. 요거 말한 거예요 지금. 말소 등기는 권리가 소멸했다는 추정력인데 불법 말소가 증명되면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4번 아까 말씀드린 거 등기 명의인 을이 등기 원인이나 과정, 태양 따위를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해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라 그랬어요. 단순한 거예요. 5번 나왔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등기 나오면 끝이 뭘로 끝나야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근데 추정된다니까 이게 답이네. 뭐야 이게 도대체? 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문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한테 합격하세요라고 문제를 던져줘요 그냥. 아유 시험장 가면요 5번이 수박 머리통만하게 보여요. 이렇게 5번이 이렇게 1번만 쬐끔맣게 보이고 5번만 수박통만하게 보여요. 예? 가등기 끝이 뭘로 끝나야 돼?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된다니까 틀렸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답은. 11번 1. 원인 없이 부족번 말소된 등기는 권리 소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똑같아요. 말소 등기는 권리 소멸 추정력이 있는데 예? 불법 말소니까 추정력 없다 이렇게 됩니다. 2번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주장되죠. 갑을 사이에서도 을이 갑에게 추정력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용될 수 없다. 틀렸죠. 원용 이퀄 주장이에요. 원용 이퀄 소송상 주장입니다. 소송상 주장. 주장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거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죠. 요거 200조를 말하는 거예요. 200조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그런데 요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돼.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 그럼 점유의 추정력이 뭐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걸 왜 알으려고 그래? 그거 아느니 이건 부동산에 인정 안 된다. 이걸 외우시라니까. 이거는 안 외우고 점유의 추정력이 뭐예요? 이러고 있어. 점유의 추정력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문제는 점유의 추정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와. 이거 나오지. 부동산에 적용되냐 안 되냐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이 뭔가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외우자. 이거 외우자. 4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더라. 추정력 깨진다. 깨지죠? 4번 보세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을인데 을이 신축한 게 아니야. 신축한 놈이 따로 있어. 그럼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그랬잖아요. 깨진다. 근데 인정된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런데 5번에 보니까 특별조치법이라고 돼 있죠. 예? 특별조치법 등기 추정력 함부로 깨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옳은가? 됐죠? 너무 웃지 마세요.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 두 분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배꼽 어디에 갖다 놓고 있어요? 빨리 가서 찾아오세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웃고 있으면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머리에. 난리 나셨네. 뭐 때문에 난리 나신 건가 도대체. 저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고. 예. 자, 등기의 추정력 10번, 11번 봤지만 문제 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2, 13, 14, 15 뭐예요? 186조냐 187조냐 등기해야 되냐 등기 필요 없냐 그거죠. 등기해야 되는 거 몇 개 외웁니다. 등기해야 되는 거 우리 프린트에 어디 있을 텐데 등기해야 되는 게 어디 프린트가 있을 텐데 예, 9페이지 매매 교환 증여 법률행위죠. 예? 계약이란 말 안 써줍니다. 계약이란 말이 써 있으면 법률행위가 금방 알기 때문에 등기해야 되는 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매매 교환 증여 이런 말만 나오고요. 이해관계권 행사 이것도 됩니다. 특정 유증이라고 돼 있죠. 등기해야 돼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포괄 유증은 등기 필요 없어요. 뭐는 필요 없다고요? 아, 요거는 등기 필요 없어요.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무슨 건 설정 계약에 터잡은 무슨 건 설정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이행 판결이라고 나오다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고 나오게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라고도 나옵니다.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3번 부동산 물권의 포기 등기해야 돼요. 아까 합의 지분의 포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포기 플러스 이전해 주는 게 있었어요. 위기,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역권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단독의 의사표시, 법률행위입니다. 요거 이전 등기해 줘야 돼요. 4번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죠? 일단 여기 있는 게 기본이에요. 요건 말고도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이 딱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것들. 보겠습니다. 12번. 12번 등기해야 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있지요? 거기에 보면 니은 교환 있네요. 리을의 이하관계권 있네요. 두 개네요. 답이 2번. 너무나도 쉽지요? 네. 안 쉬워요? 쉽지요? 네, 오른쪽 13번 보겠습니다. 등기해야 되는 거 1번에 보니까 저당권 취득. 나왔어. 좀 전에 봤던 거 무슨 건 계약에 터자면 무슨 건 설정 취득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건이라 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답 1번. 네. 가볍지요? 네, 뭐야 이게 도대체. 14번 등기해야 되는 거 1번은 상속이니까 안 돼요. 2번은 법정자 들어갔으니까 안 되고요. 3번은 신축이라고 돼 있으니까 등기 필요 없어요. 예? 4번 보니까 합의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계약 법률행위 답 4번. 5번은요.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 돼 있죠. 요거 아파트 신축자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트 신축자. 아파트를 신축을 합니다. 뼈대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제 뼈대를 다 세우고 벽체를 치고 그 다음에 각 호마다 문짝을 달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문짝을 다는 순간 구조상 이용, 벽체를 치면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고 문짝을 현관문을 다는 순간 이용상 독립성이 딱 인정돼. 여기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것만 갖고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 신축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구분행위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분양공고. 이 아파트 한 동을 지은 다음에 그 아파트의 한동 아파트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는 신축자의 의사표시가 구분행위라고 해요. 그 의사표시는 뭘 갖고 나타난다? 분양공고. 그러면 신축한 사람은 요 각 호에 대해서 구분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요. 그걸 분양받은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분양받은 사람은. 그러나 신축자는 이런 구분 행위, 즉 분양 공고만 있으면 그 각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5번 고른 분들이 많아요. 구분 행위에 속아서. 이 법률 행위 아니냐 말이지.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4번에 있어요. 뭐 합의. 예? 합의. 답은 4번. 15번 등기. 지금 보세요. 12, 13, 14번은 다 등기해야 되는 경우라고 물어봤죠. 근데 15번은 뭐라 했어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똑같아요. 등기해야 되는 거. 거지 같은 놈들 하여튼. 그냥 12, 13, 14번처럼 깔끔하게 물어보면 될 거를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번이 보여요. 점유취득시효. 그렇죠? 깔끔해요. 이런 것들은 1분도 안 걸려요. 실제 시험에서 팍 찾아내는 거예요. 생각하면 틀려요. 뭐 하면 틀린다고요? 생각하면 틀려요. 키워드 찾아야 돼. 빡! 이렇게. 이거! 이렇게 딱. 에?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15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5년간 4문제 남았죠? 올해도 나옵니다. 올해도 나옵니다. 맞추셔야 돼요.
자, 16, 17, 18번까지가 16, 17번이 물권의 소멸과 관련된 거예요. 자, 16번은 이제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 몇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뭐가 있죠? 소멸시효가 뭐예요? 민법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소멸시효고 또 하나가 제척기간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 요거는 흘러가다가 중단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단정지가 되는 게 있고요.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를 해줘요. 반면에 제척기간은 중단정지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그 기간이 지났는지는 법원이 직권조사해요. 어떤 건 소멸시효에 걸리고 어떤 건 제척기간에 걸리는가? 채권은 여기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채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 소멸시효에 걸린다. 뭐에 걸린다고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반면에 제척기간은요, 형성권 행사기간, 취소권, 해제권 같은 것들, 이해약 완결권 같은 것들,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같은 것들, 형성권이죠. 이런 것들이 제척기간에 걸려요. 또 출소기간이라고. 출소기간이 뭐였죠?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우리 시험법에 뭐가 있죠? 204조, 205조 점유권에 투하자본 반환, 방해제거 청구권. 반환 청구권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방해제거,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이거 출소기간이라 해석하죠? 제척기간. 구별하셔야 돼요. 이때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있어요.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이라고. 보통 채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 근데 이 용익물권은 몇 년? 20년. 지상권, 지역권 따위를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말소등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 단독행위고요.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의 목적은 뭐가 있죠? 토지 건물 있죠? 예?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지상권, 전세권에도 뭘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멋대로 이걸 포기해. 다가는 저당권자한테 맞아 뒤진다 그랬으니까.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이고요. 4번 존속기간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렇죠? 기간 만료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5번 갑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갑의 토지에 지상권자 을이 있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하고요. 이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게 다른 거죠. 지금 문제는 요거예요. 갑소유 땅에 을의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땅에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때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요.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요. 소멸 안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이거나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거나 이럴 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소멸해야지. 예? 5번이 틀렸네요. 혼동이란 게 그런 거예요. 혼동이란 게. 그러면 혼동 우리 프린트에도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만. 예.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다. 얘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 근데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 저당권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다. 예?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한 사람의 기속이 되면 그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있다. 두 가지.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다. 근데 얘가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그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때는 소멸해서는 안 된다. 왜?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이니까 이거 지상권 소멸시키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 이때는 소멸해서는 안 된다.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 근데 이게 1번 저당권이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때도 요거 소멸하지 않는다. 왜? 이게 소멸하면 이게 순위가 올라간다. 이걸 어부질이라고 한다. 전문용어로. 어부질이 우리 민법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서는 안 되니까 이거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외다. 됐죠? 여기까지? 이 두 가지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 경우 을이 똑같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누구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냐? 채무자로부터. 어떻게 취득했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 소멸한다. 따로 하나 기억해 주자. 이거는 원래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하나 있더라. 이렇게 요거 따로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채무자로부터 뭐 받았을 때? 상속. 매수 증여 말고 상속 받았을 때. 그럴 때는 1번 저당권 소멸한다. 따로 하나 기억하자. 됐죠? 두 번째로 이런 경우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다. 근데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했다. 이거 갖고 있을 필요 없죠? 소멸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이 소유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물권과 채권의 혼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권과 채권. 근데 임차권과 소유권의 혼동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소멸한다. 근데 또 여기도 예외가 있다. 얘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뭘 갖춘 상태에서?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생겼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때 이걸 소멸시키면 얘가 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때 임차권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아까 혼동해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소멸해서는 안 된다. 예외까지. 됐죠? 또 하나. 점유권, 광호권. 소유권과의 혼동해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마지막. 혼동 이전으로 복귀. 소멸한 권리. 부활하지 않는다.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갔다 하더라도 소멸한 지상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다. 머리 박으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게 원인 무효. 요 말 나오면 요때는 부활한다. 요렇게만 외워.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외우면 혼동 문제 다 맞아.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하면. 에? 다 맞는지 볼게요. 기억. 갑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여기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갑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을이 소유권을 취득. 소멸하지 않는다. 기억 X.
예? 기억 X 여기 있잖아요. 니은 을이 갑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받고 여기 있어. 예, 지상권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소유권 취득 소멸하지 않는다. 니은 X.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네요. 옳은 거 고르라네요. 두 개씩 묶여져 있네요. 디귿 리을이네요. 예. 디귿 점유하다가 소유권 취득. 여기 봐요. 점유권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리을 갑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 아까 어디 갔어? 지웠구나. 예. 갑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자 을이 있고 저당권자 병이 있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네. 요 리을은 16번에 5번이죠. 16번에 5번이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있는 것만 알면 다 맞는다고. 예? 원칙 머릿속에 박으시고요. 예외 당연히 넣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거는. 일단 원칙과 예외를 머릿속에 박으세요. 그럼 되죠? 그 다음에 임차권하고 하나 따로 기억하시고요. 요거 소멸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문장 하나로만 나오니까 요거 따로 하나 기억하세요. 5개만 머릿속에 박으세요. 그러면 혼동 문제 전혀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18번) 1. 타인 임야에 권한 없이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해요? 부동산 소유자인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하지요. 2.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하지 못한다. 앞에서 봤고요. 3번 법정갱신이라고 돼 있죠. 등기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근데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네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을 때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갱신에 따르는 변경등기 없이도 변경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4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자, 유치권은요. 유치권자가 물건을 간접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때는 유치권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고요. 5번 이거 대항력 갖춘 임차인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소유권을 임차인이 귀속되었을 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번. 요거. 징그럽게 나와요. 징그럽게 나와.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예? 틀린 거.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 이 3번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정갱신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말했어요. 박으세요. 됐지요? 네. 자, 총론 문제 18문제를 5년간 나왔다는 거 풀어봤습니다. 어렵나요? 내용은 어려워요. 근데 답은 얼마든지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훈련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깊이 있게 공부하면 할수록 떨어질 확률이 더 커지는 부분이 여기에요. 아시겠죠? 네, 문제 간단합니다. 자, 점유권 보겠습니다. 강론. 한 문제 정도 나오나? 1.5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5문제 나왔군요. 5년간 1번부터 5번까지. 그렇죠? 소유권은 몇 문제 나왔나 볼까요? 어이구야. 16번까지니까요. 6번부터 16번까지가 11문제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2문제 이상 나온 거죠. 점유권과 소유권이 합쳐가지고 16문제가 나왔으니까 5년간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점유권 하나, 소유권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으로 따지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이게 줄어드는 추세예요. 어쨌든 점유권은 한 문제 나오고 소유권은 두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유권 이 한 문제가 아주 짜증나. 왜냐? 양이 많아 이 점유권 내용이. 그리고 어디에서 나오냐? 전체를 물어봐요. 맨날 물어보는 게 점유에 관한 거, 점유에 관한 거, 점유에 관한 거 있다고는 물어봐요. 그 점유권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점유의 뜻인데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 두 번째로 관념적 점유라고요.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 상속인 점유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간접 점유 조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점유 태양이 나와요. 그중에서 자주 점유 조심하셔야 되죠. 단독 문제로도 나옵니다. 자주 점유는. 그리고 점유 태양 관련된 조문이 있어요. 197조, 198조. 외우셔야 되는 거죠. 조문. 점유권도 조문이요. 192조부터 외우셔야 돼요. 209조까지. 몇 개 안 돼요. 192조부터 209조까지 몇 개예요 도대체? 한 열 몇 개 될려나? 예. 읽으면 돼요. 네 번째로 점유권의 취득. 다섯 번째로 점유권의 효력. 여기서 집중해서 많이 나오죠. 첫째가 점유자와 점유의 추정력과 관련된 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요 정도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단독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주로 요거 하고 요게 좀 나오고요. 자주 점유는 굉장히 어렵고요. 기타 나머지들은 다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번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조문이에요. 점유자는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거 물어보는 거 197조. 197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조문. 1번 옳은 지문이죠. 2번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 이거 판례예요. 제가 매수인이에요. 이전 등기했어요.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등기 서류 넘겨받으면서 뭐도 받아요? 열쇠. 열쇠 받는 게 뭐예요? 점, 유, 이, 전. 그러니까 판례가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할 때 점유도 이전 받은 걸로 추정한다라고 해버려요. 규정은 없지만 점유도 이전 받은 걸로, 인도받은 걸로. 3번 조문이에요. 추정과 관련된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 예? 근데 조심하실 거, 요때 점유물은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 이거 의미가 뭐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요. 그거 이정환 네 거냐 물어봐요. 그럼 제가 내 거다. 뭘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소유권. 뭘 주장해요? 소유권. 근데 제가 이게 소유권자냐? 아니야. 저 학원에서 훔쳐온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저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 훔쳐왔다니까. 제가 훔쳐왔다 그랬잖아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일단 제가 말한 권리, 소유권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가 많아요? 도둑놈이 많아요? 소유자가 많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그때 가서 추정을 깨문 그만이고 일단은 그 권리, 주장하는 권리는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해주겠다. 그게 200조인데 부동산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거 점유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건물 점유하고 있죠.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내 거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럼 제가 소유자로 추정해 줘야 될까요? 그럼 추정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는 그런 추정력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4번 역시 조문이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3개가 있죠. 과실수치, 점유물 멸시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마지막으로 비용상환 청구. 그 중에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이죠? 아닌가? 아, 과실수치군요. 4번. 자, 과실수치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없고 그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거나 훼손시켰을 때는 손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4번이죠. 다만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요때의 과실은 요 과실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그 수치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02조 201조 2항을 보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거나 훼손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면 악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겠죠. 4번 X.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잘못 없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201조 2항. 점유권 조문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랬어요. 5번 이것도 조문이에요. 199조. 맞나요? 그쵸? 199조. 점유의 분리병합.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게 점유의 분리,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게 점유의 병합. 그 199조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하실 게 특정 승계인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손 같은 포괄 승계는 안 돼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하나 빼고 다 조문입니다. 자, 2번에 1번. 자,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치권, 이때의 과실 뭐를 포함하죠? 이거 법정과실 포함하죠? 예? 뭘 포함한다고요? 법정과실. 그리고 법정과실 속에 사용이익도 포함. 뭐도 포함?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 옳은 점입니다. 이건 또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건물 사용 대가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임차란 말 나오면 뭐예요 이거? 타주. 임차. 지상권자, 명의수탁자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요 이거? 타주. 소유의사가 없는 걸로 봐버립니다. 타주. 3번 202조 점유물 멸시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뭐라고 되어 있죠?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라. 악의 점유자는 전손해를 배상해라. 선의 타주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3번 보니까 선의 타주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하라 그러니까 틀렸죠.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조문 많이 물어본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환기. 점유권 조문을 왜 외워야 되는지. 다 지금 조문이에요, 거의. 4번 197조 2항.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조문이에요. 그렇죠? 5번. 이건 이제 조문 아니네요.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뭔 소리일까요? 건물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세대를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얘가 건축주고요. 얘가 건설회사예요.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래서 그걸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다세대 주택 2개를 널 주겠다.
그래서 공사자금 대신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있죠. 그게 양도담보예요. 돈을 못 갚으면 물건으로 대신 주겠다라고 담보계약을 하는 걸 양도담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계약을 할 때 양도담보계약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얘는 분양을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분양자를 찾아요. 분양대금을 받으면 돈을 갚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얘가 이거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간접으로 점유한다 이렇게 되겠죠. 수분양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수분양자가 누구예요? 거기 수분양자는 간접 점유한다고 돼 있잖아요. 수분양자가 누구예요? 왜? 둘이 무슨 계약했다 그랬어요? 분양계약했다고 돼 있죠. 근데 이 분양계약은 실제 분양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양도담보계약. 근데 계약서에는 분양계약으로 돼 있으니까 건설업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간접으로 점유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3번. 자, 3번. 선악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가? 이거 나오면 답은 하나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어떻게 나오든 선악 구별할 필요 없는 거 나오면 그냥 비용상환 청구권 하나 고르면 돼. 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선악, 자타를 묻지 않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답. 어떤 게 있어요? 3번. 1번에 등기부 취득시효 선악 구별하나요? 구별하죠. 점유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 필요 없죠. 근데 등기부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니까 선의 필요하죠. 2번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반환 청구권. 자, 이 2번은 점유권의 터잡은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 상대방이 누구였었죠? 이거 제가 외우시자 그랬죠. 점유권의 터잡은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3명이 있었어요. 첫째, 침탈자. 두 번째,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마지막이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성. 악의가 아니고요. 악의. 자꾸 악의의 악의 그런데 베이비가 아니잖아. 악의의 특별승계. 그러니까 선악 구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선의 특별승계에는 반환 청구 못하니까 선악 구별해야죠. 제가 이거 외우자 그랬어요. 4번 점유물 멸실 훼손에 따른 책임. 선의 자주는 이익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는 전손해. 선악 구별해야 되죠. 5번 과실수취권. 선의는 과실수취할 수 있고 악의는 과실수취할 수 없으니까 구별해야지.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 나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용상환 청구권. 그거 고르시면 돼요. 4번 갑은 그의 X건물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끼고 나중에 푸세요. 네, 물권 강론서 갑을목 나오면 제끼고 나중에 푸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우리는 지금 풀어요. 지금 풀어요. 실전에서. 지금 3줄이 돼 있죠? 실전 가면 여기 6줄로 바뀌어요. 6줄로 바뀌어요. 갑은 그의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 계량에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민법 점유권에 나오는 점유자와 회복자. 요 둘 사이에 201, 202, 203조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본권이 없어야 되고요. 본권이 없으려면 둘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는 아니에요. 해제는 계약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가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되려면 201, 202, 203조가 적용이 되려면 점유자는 본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점유자 회복자 사이에 얘가 본권이 없으려면 둘 사이에 계약을 한 적이 없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지금 여기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고요.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고 얘가 점유를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어요. 그럼 갑은 물건 되돌려 받아야 되죠. 예? 얘가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얘는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본권 없는 점유자예요. 결국 이 4번 문제는 점유자 회복자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가시면 이게 점유자 회복자와의 관계인지 몰라요. 이게 뭔 개소리요?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 얘가 비용 지출했네요. 그렇죠? 1번 봅니다. 을이 악의인 경우에 과실수익권 인정된다. 안 된다. 지문은 간단해요.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익권 인정된다 했습니다. 악의니까 과실주권 인정 안 되지요. 두 번째 2번 선의의 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의의 을. 문제에 보면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을이 X 건물을 사용 수익했다. 그럼 이익이 생겼겠죠? 이 이익이 뭐예요?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2번 문제가 선의의 을이에요. 을은 과실 수취할 수 있죠?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무슨 필요비 청구 못한다?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거기 2번이죠. 문제하고 결합시켜서 을이 과실을 수취했구나.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구나. 라고 해야죠. 3번 가액 증가가 현존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무조건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을은 유익비 지출했나요? 을 유익비 지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두 번째 줄에 계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유익비예요.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필요비고요. 계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유익비예요. 유익비 지출한 거예요. 4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용이익이 과실이고 선이니까 수취하니까 이거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거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라고 구별하시자 그랬습니다. 점유자에게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임차인에게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점유자에게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임차인에게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점유자는요,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물건을 반환할 때 언제?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 받았을 때 필요비든 유익비든 요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본권이 없는 점유자예요. 근데 그 물건에 여러분이 비용을 지출했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내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면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할까요? 안 하죠. 넌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지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용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회복자가 나타나서 내 거니까 돌려줘 그러면 그때 가서 점유자는 뭐라 그래요? 내 거도 아닌 거에 비용 지출인데 그럼 회복자한테 돌려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요때 하는 거예요. 지출할 때는 자기 게 아니란 걸 몰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비용 돌려달라 생각조차 못해요. 반면에 임차인은 어때요? 필요비 지출할 때 남의 거에 지출한 걸 알죠? 그러니까 지출을 즉시 청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익비는 임대차가 일단 끝나야죠. 가액 증가가 현저해야죠. 달라요. 이렇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과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특히 필요비의 경우에 조심하세요. 가끔 점유자의 경우에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때 있다고 나와요. 안 돼요. 임차인이거든요. 임차인. 그러면 다시 5번 을은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X. 모르는 거 몇 번? 3번.
자, 5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점유 보호 청구권. 세 가지가 있죠. 204조 반환 청구권, 205조 방해 제거 청구권, 206조 방해 예방 청구권.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환 청구권이에요. 자, 생각을 해봅니다.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언제 인정되지요? 점유가 침탈된 경우. 점유가 뭐 된 경우? 침탈된 경우. 그래서 사기 따위를 당해서 넘겨줬다. 점유 침탈 아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누구한테 한다?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세 번째로 언제까지 한다?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이 1년은 출소기간이면서 제척기간이다. 이 세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 1번. 의뢰 점유보조자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점유보조자하고요 간접점유자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물건은 사실상 지배. 점유보조자 사실상 지배해야 안 해요? 점유보조자 물건은 사실상 지배하죠. 가게 점원. 간접점유자는 안 해요.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실상 지배하는데 없어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얘는 있지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조자 없어요. 간접점유자 있어요. 자력구제권. 점유보조자 있어요. 간접점유자 없어요. 이렇게 나눠지죠. 반대 현상이에요. 점유보조자하고 간접점유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보조자에서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물권적 청구권 아까 누구한테 그랬어요? 점유자한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조자를 상대로 소유권 따위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간접점에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간접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 누구의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자, 간접 점유자 임대인, 직접 점유자 임차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준 물건을 누군가가 침탈해 갔을 때, 그럴 때 임대인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물건을 넘겨줬다. 점유 침탈 아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이때 이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를 상대로 누구에게 반환하라?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만 자기 자신에게 207조 간접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특칙이라고 하나.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시고 각각 추가되는 거 하나씩 머릿속에 넣어두죠. 자, 그래서 1번 점유보조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았다. 자, 그럼 갑은 속아서 을에게 점유물을 인도했죠. 점유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번이 답이죠. 3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 갑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해야 된다. 맞지요?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 자, 직접 점유자 을의 점유가 침탈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얘가 그냥 인도했어요. 임차인이. 침탈 아니다. 따라서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침탈이 아니니까. 5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을 한 후. 자, 을이 직접 침탈자. 을이 뭐라고요? 요놈. 그런데 이 을이 선의의 병에게 임대.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죠. 이럴 때 갑은 선의의 병에게는 뭘 못한다.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을 외우자.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그게 5번이죠. 그쵸? 점유권 문제 5개 중에서 대부분이 판례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이 뭐예요? 조문. 조문 외우세요. 점유권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점유권 어렵게 생각하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판례 막 디립대 어려운 거 많아요. 막 그거 막 파시는 분들 있어. 정작 조문은 안 외워. 점유를 굉장히 잘 알아. 근데 문제를 맨날 틀려. 왜 틀리나 보면 조문 안 외웠어요. 뭘 물어보면 다 알아요. 문제 같은 거 사례 형태로 하는 것도 척척 풀어. 근데 단순하게 물어보면 다 틀려. 왜? 그래서 점유권도 192조부터 208조, 9조까지. 209조는 몰라도 준점이니까. 7조까지 정도만 외우시면 8조도 좀 외워야 되겠구나. 좀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론 소유권까지 봤어야 되는데 점유권까지 봤습니다. 보충 자료가 또 플러스 나갔어요. 그렇죠? 소유권까지. 어디다 끼워 놓으시죠? 그 소유권 거기다 끼워 놓으시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